한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를 티를 낸 게 진짜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친명계들은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 카드를 또 꺼냈을 겁니다. 왜냐, 뭐 헌법재판관 문제 있고 막 그랬잖아요. 당연히 또 꺼낼만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탄핵을 하게 잘 유도를 했으면, 어차피 탄핵당에 있으면 그 시점에는 또 권한 행사를 또 못하니까 사표를 낼 명분이 충분히 쌓이잖아요. 좀 기다려주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내면 심지어 국민들이 볼 때도 하시지. 그거 그쵸? 얘기군요.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야, 이래도 되냐? 어쩔 수 없지. 근데 한덕수 막상 그 하고 있을 때 트럼프랑 얘기하면서 뭐 잘 조율해 나가는 것 같더라. 그러면은 안정적인 카드로 가자. 오세훈 불출마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굉장히 예상 밖이었는데 일단 김문수 전 장관 무조건이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유정복 전 시장, 이철우 지사 등의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원내에서는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원외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양향자 전 의원 등으로 추려지는데, 아니 오세훈 시장은 이 중에서도 사실 중도 확장으로 따지면 으뜸으로 꼽히던 사람인데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삐진 거예요? 도움이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탄력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력을 상실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초반에 이렇게 푹 하고 힘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래야 될 때 버드 스트라이크를 맞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가 뭐였나요? 그 부동산 정책 도허제. 아, 너무 컸군요. 그게 어쨌건 국힘의 후보는 적어도 이 사람이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일관성, 거기에 대해서 특히 흔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그쪽 유권자들에게 단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일은 잘한다는 느낌은 좀 그렇죠. 명민하다. 예, 그렇죠. 근데 왜 그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전략은 용서할 수 있어도 번복되는 전략은 용서할 수 없다. 번복. 토허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쭉 가고, 유지하는 쪽이면 유지하는 쪽으로 쭉 가고,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자꾸 엎었다 들었다 하면 작은 생선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거나 사람들이 용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론의 여러 가지 방향을 보면서 그렇게 순식간에 뒤집고, 첫째로는 그랬고, 둘째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부하 직원의 사임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언론에 쫙 돌았잖아요. 그때 정치에 좀 관심 많은 사람들은 막 그랬습니다. 아니, 이러면 어떡하냐. 책임을 본인이 져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부하가 저렇게 하다니? 하면서 막 화를 내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저분이 저 밑에 사직서를 낸 부하 아래 직원분이 오세훈 시장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약속 대련 같은 거다. 프로레슬링을 하고 있다. 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정치권 전반에서 이제 분위기가 오세훈 밑에 있으면 또 이렇게 언제든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쫙 퍼진 것도 있고, 이게 2번이고, 그리고 3번이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될 한덕수 차출론. 그러면서 캠프 전체의 탄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훅 하고 떠야 되는데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이 발표가 나올 때까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보면 그냥 시장 개인이 결단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힘을 받고 있죠. 제가 알기론 토요일에 갑자기 발표했잖아요. 네. 원래 일요일에 대선 출마 선언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골라놓고 토요일에 그 최측근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최측근도 뉴스 보고 알았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본인만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굉장히 그 식사 자리가 침울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마용성 그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튼튼한 지지 기반 세력이었는데 이분들 인심까지 잃어버려서 예. 되겠어 하고 있는데 당에서 한덕수 차출론까지 나와버리니 안 될 거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거네요. 선거가 한창일 때는 사실 자기의 핵심 지지층을 조금 실망시키면서, 그러니까 집토끼를 조금 실망시키면서 산토끼를 잡아오는 전략이 가능하고 해야죠.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선거를 스타트하는 딱 시동을 부릉 하고 거는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곧 죽어도 나를 찍어줄 사람들이 확실하게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연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 불안감. 토거제 외우만 했어요. 토거제 더 키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용산까지 집어넣어버리고. 예, 그러니까요. 이슈가 그렇게 하나가 벌어졌을 때 네. 어쨌건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감각과 그리고 이러다가 어쨌건 서울까지 밀리면 더더욱 문제가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소명감. 그리고 어쨌건 그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 자신이 해놓은 레거시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도 즐겨 타는 따릉이 같은 거. 네. 뭐 이런 레거시를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자기가 레거시를 만들고 레거시를 지키는 것에 되게 그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요. 예, 일조하고 싶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창조적 행위를 하고 싶은, 되게 표현 좋으시네요.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갑자기 버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나가는 것조차 이렇게 주춤주춤하게 되어 있으면 그 정도로 선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출마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치권에는. 서울시장이 아니었으면 불출마 선언을 안 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물론이죠. 만약에 지금 그냥 무관이었다. 그러면 무조건 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요. 그렇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1, 2번 이유가 더 크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만약 3번 이유가 주된 이유였으면 내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라는 멘트까지는 안 나왔을 예, 것 그쵸. 같아요. 1, 2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일단은 예. 멈추겠습니다. 예.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 유 전 의원이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불만을 이유로 빠진 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이유겠지만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도 좀 안타까운 결과를 갖고 오지 않나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떠나서 한덕수 차출론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불거지게 된 것 자체가 국힘 전체 선거에 썩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8대0 예상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쉽게 거는 예상하셨죠.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의 관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 모으냐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이제 보수 쪽, 특히 국힘 쪽 깊숙이 관여한 분들일수록 착각을 하는데 그 표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는 적었고 외부에서 온 표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투표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그 분노와 실망의 에너지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게 이제는 국힘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뭐 완전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단번에 선거에.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도 어쨌건 좀 희망찬 약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커녕 지금 친윤 의원 60명이 달려가서 한덕수를 추대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려오고, 그리고 어쨌건 이제 뭐 오세훈, 안철수, 뭐 이렇게 한동훈 해가지고 그 당 내의 주류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끼리 막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미래와 비전이 뭔지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이런 그림이 나와줬어도 의심을 거둘까 말까인데. 근데 여기서 이거 친윤 의원들이 이제 한덕수를 민대 뭐 이러고 있으면 분위기 좋지 않죠. 한덕수 총리의 문제점이 어떤 점이라고 보여지죠? 저는 개인으로서는 네.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냥 사실 뭐 임기를 꼭 5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윤 대통령 남은 임기 한덕수 총리는 계속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소. 예.
아니 남은 임기를. 사실 이보다 대통령을 그냥 시키면 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요즘 세상 맞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이제 예. 대통령 나이 많은 게 흠도 아니고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젊어요. 사실 트럼프 시대, 트럼프가 정말 트럼프와 바이든이 새 시대를 열어주었죠.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출마를 하면 제가 그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선호하는 그 이유랑 정확하게 모순이 돼요. 제가 한덕수라는 카드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유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막 했잖아요. 그것은 어쨌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연속성, 안정성을 가져가자 이 얘기인데 만약에 한덕수가 출마를 위해서 권한대행이 사퇴한다? 이것은 권한대행이라는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거죠. 이제는 아무에게도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그럼 대대행을 또 만들어? 그거는 민주당이 이제 엽기적인 탄핵 행각을 벌였을 때 벌어지는 그 자체가 비정상인 거지.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행의 대행 같은 비정상적 헌법 상태를 본인이 만든다? 전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의 가치에 맞지도 않네요. 보수반 진보의 가치도 맞지도 않고 이거는 공화정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철학의 전공가다. 예. 예. 그래서 한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를 티를 낸 게 진짜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친명계들은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 카드를 또 꺼냈을 겁니다. 왜냐? 뭐 헌법재판관 문제 있고 막 그랬잖아요. 당연히 또 꺼낼만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탄핵을 하게 잘 유도를 했으면 어차피 탄핵당에 있으면 그 시점에는 또 권한 행사를 또 못하니까 사표를 낼 명분이 충분히 쌓이잖아요. 좀 기다려주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내면 심지어 국민들이 볼 때도 하시지 그 그렇죠. 얘기군요.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야 이래도 되냐? 어쩔 수 없지. 근데 한덕수 막상 그 하고 있을 때 트럼프랑 얘기하면서 뭐 잘 조율해 나가는 것 같더라. 그러면은 이제 뭐 다 됐고 안정적인 카드로 가자. 라고 흘러갔었을 수도 있죠. 그 수를 내려다봤어야 되는데 이 성일종 의원이랑 몇 명 사람들 마음이 급해갖고는 얼렁추대하니까 민주당이 재탄핵 만들다가 만지다가 쏙 집어넣어버렸어. 쏙 집어넣었죠. 예. 민주당이 더 나오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할 거였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더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자기들끼리 있지도 않은 미래 권력에 대해서 충성 경쟁을 한 거잖아요, 지금. 당권 경쟁하고 있는. 예, 당권 경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 의원들이 지금 마음이 한덕수 추대에 가 있다면 나경원 의원이랑 윤상현 의원은 왜 출마를 하는 걸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들 출마 선언에 대해서. 그거는 일단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체급상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러면 접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번 턴 말고 다음 턴에는 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접을 생각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분들의 체급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업이 있을 때 애플이 됐건 뭐 아마존이 됐건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라고 하건 동네 구멍가게건 언제나 내년도 매출은 올해보다 높게 가져가겠다라고 해야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거지. 하긴 항상 우상향을 목표로 잡아야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린 망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상향, 좋은 표현이신데 우상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적당한 시점에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경로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추대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분들을 추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예전에 반기문 때도 그랬고 윤석열도 그랬고 아무튼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추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당이라는 그 소용돌이 안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굴러가겠다 이 계획을 하는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주변을 막 쳐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된 건데, 어쨌거나 자출론,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추대론을 물밑에서 아름아름 얘기를 해도 솔직히 한덕수라는 그 카드의 어떤 그 상품성에 누가 될 상황인데. 이렇게 대놓고. 예, 이렇게 대놓고. 막 모 의원 페이스북에 쓰고 모 의원들은 뭐 몇 명이 모여서 성명을 하려다 말고 예. 알고 봤더니 그 성명하려던 그 시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려는 시기랑 딱 겹쳤다는 예,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이었다는 예, 거죠. 그것도 일종의 그 당권을 위한 충성 경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마음이 많이 상했었을 것 같아요.